통고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낯선 문항처럼 바꿔놨어요. 사실 학생들이 4개의 원소 이 연산하는 걸 보면서 교대합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교대합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더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쉽게 주었지만 교대합을 하는 학생에게는 선입견 때문에 난이도가 있게끔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교대합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원소 2개짜리 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옷이 이게 10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표현한 다음에 차이가 1인 게 4개, 2인 게 3개, 3인 게 2개, 4인 게 1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여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단순하게 풀 수 있었긴 했지만 어떤 질문이 독특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천천히 써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차집합, A 차집합 B 8개, B 차집합 A 8개. 그런데 원소합의 최대값을 묻고 있으니 가장 큰 원소는 A 쪽에다 배치를 하고 가장 작은 원소들은 B에 배치를 할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수인 26이 8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8로 나눈 나머지가 6이는 앞으로 선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녀석을 넣어야겠으니 1입니다. 조건상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내니까 앞으로 8이 내는 못 넣죠. 이런 방식으로 큰 수들을 쭉쭉쭉 가요. 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쯤 찼을 때 보면 이제 8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패턴 그대로 숫자들을 쭈루룩 이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텀이 지난 거죠. 그러나 이제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걸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게 이제 계속 A가 감소하면서 쭉 감소하다 보면 13부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13, 19 여기도 13도 있고 그 다음에 10도 있고 9도 있어요. 이때 어떤 원소는 즉 A집합에서는 13을 선택하고 B집합에서는 13을 선택하지 않아야 겹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 겹치는 걸 10으로 주고 작은 9는 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큰 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왜 19라는 수를 선택해야 되는가? 13이라는 것이 공통이 돼버리면 10과 9를 동시에 비해서 버리면서 나머지도 선택해야 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자, 첫 번째요. 13이라는 녀석을 A만 갖고 B는 안 갖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서 교집합의 원소가 10이 되도록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집합의 원소합이 27이기 때문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이 60이어야 돼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이 60이라면 그 B집합의 원소의 합이 57이다. B집합의 원소합이 57이다. B집합은 스스로 생기는 애가 아니죠. A집합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들 PQRS라고 하면 PQRS에다가 각각 예를 들어서 3을 더한 것들과 일단 8, 9, 10에다가 A를 더해서 3을 나누는 것의 합이 57이라는 걸 이용하면 굳이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PQRS 얼마인지 알고 미지수로 남는 것은 A뿐이니까 A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도 기출문제이니 뭐 또 다르게 변형될 수 있겠죠. 자, 어떤 원소라는 것을 부정하면 뭐든이 됩니다. 이제 집합 X의 원소들이 존재할 영역은 총 6개의 원소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정이 참이라고 했으니 어떤 원소는 이것이 0 이상이 되게 한다. 어떤 원소는, 즉 3부터 8까지 중에 어떤 원소는 0 이상이 되게 한다. 5, 6, 7, 8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럼 5, 6, 7, 8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왜 이렇게 분류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수학 내신은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동부처럼 모의고사 문항을 기출을 변형해서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단순 풀이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 때 그 문항들을 풀이가 n회가 반복될수록
더 효율적이면서 깔끔해지는 것들이 가능한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매번 풀 때마다 노가다로 풀고 있다면 실전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릴 테니까요.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X라는 집합이 B가 아닌 집합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포함된다. 결국 B 집합의 조건의 부정인 집단들 10과 서로소가 아니다 이거죠. 즉 X의 원소들은 2 또는 5의 배수해야 된다. 그러나 14와는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그럼 2의 배수는 되면 안 되겠구나. 2의 배수는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럼 5의 배수해야겠구나. 그 5의 배수 중에서 당연히 짝수거나 7의 배수인 애들은 버려야 된다. 범위 내 수들을 나열해 봤더니 총 10개가 있었고 그중 조심해야 될 것은 7의 배수일 때 하나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9개이며 공집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의 구성 빼기 1이다. 이런 문제들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주로 나왔던 것들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순한 직각삼각형 닮은비 정도만 활용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문항인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낸 듯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하게 연립하면 되고요. 쫄지 말고 문제에서 이 두 점의 중점과 y축간의 거리라는 것은 D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중점의 x좌표가 뭐냐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엔 전형적 산기였다. 자,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 기출들을 큰 변형 없이 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학교 프린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효율적이면서 깔끔해지고 있는가 반복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학교 프린트 대응을 해야겠습니다.